네, 세 번째는 지난 55년 동안 폐쇄된 사회에서 의식화 되는 북한인들의 민족 중립성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 얘기는 설명이 되는데 정말 처음 힘들었어요. 그간 55년 동안 폐쇄된 사회에서 그 나라들이 왔기 때문에 언어 자체도 좀 틀린 게 있었지만 사고만 지나는데 5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많이 서로 독립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전부가는 아니고, 그리고 독립성이 회복되고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함께 이 얘기했던 중국이 최근에 줄이는 동북공정을 저지하는 데도 기여가 있었는데 동북공정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아까 다시 말했어요. 이 동북공정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북한도 중국을 크게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아쉬우니까 도굴이 후에 한민족으로서 동북공정의 공분을 느끼고 있어. 중국을 위한 전 세계 대국 국가들이 유엔에서 결정난 대로 합동 경제 제재 조치로 극심한 경제 난국에 어쩔 수 없이 방관하고 있는 따름이지, 우리보다 노력에서는 그야말로 동북공정 도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동북공정 저지 같은 민족 공동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 현재 남북한의 형제들끼리 서로 겨누고 있는 쭈꾸리를 거두고 한반도의 이건 광이 아까 안보입니다. 남한의 안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게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처지의 안보에서 좀 벗어나서 큰 의미의 우리 강토 한반도의 안보 개념으로 이걸 좀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남북한이 같이 어느 공동 과제를 할 때 거기서 같이 힘이 합쳐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개성단은 북측 노동자들에게 남측 관리자들이 자유사회의 보편적인 공장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장을 하려니까 교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인천대학이 지금 나온 그런 데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깝게 파주에 도움공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공대와 제가 MOU를 했습니다. 거기에 직업훈련소가 있는데 와서 먼저 우리 주재원들 교육 좀 시켜주시고, 그래서 훈련을 항상 시켜주고, 차차 북한에서 오는 새로 와서 이익되기 전에 직무교육 같은 거, OJT 이런 걸 해서 즐겁게 응해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MOU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교육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 교육 관리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과 목표 달성 시 성과 부서로 약간의 급여 변화와 조급화의 지급으로 미국이 신봉하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주입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미 의회 조사국 CRS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의회를 컨그레스라고 하죠. 아셈블리나 내셔널 아셈블리나 페리먼트 그런 무슨 의미에서 컨그레스 리서치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조사,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조사국이죠. 거기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북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는데, 저희는 이걸 보고 아주 개성나는 어찌 저희는 신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어느 누구도 문닫지 않겠지만 남쪽이건 역사 앞에 그런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북측 당국자도 그렇고 그런 것은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이 조사 보고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민주자주국가이지만 미국의 영향 많이 받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사국에서 개성단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교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도보다는 분산해 보기 때문에 진축으로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입증된 바가 있다. 다섯 번째, 정치적 개성단을 확대 활성화시켜서 제2, 제3공단을 만들어 북한 경제의 개방과 자립을 도와 중국 경제의 예습화를 저지하고, 지금 중국 경제에 빠르게 예습했던 거 있죠?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생필품이나 이런 거, 자기들 두만강, 남북강 변방무역과 중국의 이쪽에는 진보 보수가 허중이 논란을 할 때 걔네들은 요새 막강하게 쌓인
한다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북한은 세계 10대 자원대국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느 시기배쪽은 세계 2, 3위를 달리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하나하나 착착 지하자원을 지금 생각했는데 만약 극대사건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아까 동북공정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되어서 자기 자산 보호와 저쪽에 나와 있는 이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한의 안보만 운영하고 됩니까? 가만히 봐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안타까워 답답해요. 그리고 이런 계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도 답답해요. 지금. 얼마 전에 저는 개성당 대회장으로서 이제까지는 당국자에 있는데 이제는 3자로 생각합니다. 북이 있고 남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 개성당에 기업인들의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이 상승될 때 다 이게 한 다음에 당신들 사이 좋아지게 한다고 우리가 그거 다 털털 뚫어 나오면 누가 이거 할 것이냐.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성공단 대변인장으로 진짜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신체를 알리고 개성에 북한의 총국과 대화 좀 하자 해서 지금 곧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아까 경제적인 얘기에서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협회를 맡으면서 제 일선은 우리 개성공단은 글로벌 경제적 공간으로 우리가 키워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성공 사례를 암묵하게 한번 보내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4강에서 박상관 씨가 얘기했죠. 평양에 가 있는 업체 100여 업체가 전부 다 망하셨죠. 개성공단은 거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개에서는 글로벌 챔피언이 됐습니다. 저희도 제가 게임 분야로서 아니고 개성공단은 경쟁력 때문에 그렇고 이름 있는 업체들 가령 헬벳 홍진 그건 세계 이미 1등 기업이고 징크라이드나 또는 저기 자화전자도 지난번에 같이 저희가 조작해서 청와대에 들려갔었습니다만 그리고 글로벌 챔피언의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우리는 글로벌 챔피언의 자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임자 회장을 되는 제 일성이 3년 안에 개성공단에서 전 세계가 열망하고 고대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30개를 탄생하는 걸 목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철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그 학습대 활성화시키고 제2를 만들어서 북한 경제의 개방과 자립을 도와서 중국의 예술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안보를 지켜야 하는데 이런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종국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아까 말로 했습니다만 그런 관리에 그리고 기본적인 안보, 기본적인 안보, 적의 총은 안보권이 없잖아요. 적을 우방화할 때, 우분화할 때, 또 동지화할 때 그건 근본적인 것이고 강미의 안보는 그런 협의의 남한에 벗어나서 한반도 전체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보의 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7, 8분 남았는데 개성공단에 나갈 길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문의를 마칠 겁니다. 개성공단은 기왕의 그 그림 설명 이게 아니면 개성공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엔제트와 송악산, 개성 시내 사이에 이 공동 옛날 전장이 준비되어 있고 일부 콩농사를 콩이 그것만 콩이 장단콩이라고 했나? 그래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농사짓던 곳이죠. 그것을 따라 옮겨놓고 공장 처음 몇 개 가지고 있을 때 북중에서는 그 울분과 분노는 대단했었습니다. 후딱지가 한 거죠. 그래서 300불 아니면 마라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게 저희 그 공장이 2005년 9월 15일 날 그때 시장님이야 인천의 많은 기관분들이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버스 몇 개를 분승해서
방문했어요. 그때는 길이 이제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다 아스팔트 다 포장이 그런 그리고 개성공단은 근로자들의 출근, 지금입니다. 예전에는 5년 전에는 이 출근할 때 그저 시커먼 옷에 특히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3분의 2가 여자들이고 남자는 3분의 2이 조금 못 미칩니다. 왜냐? 여성들이 일을 더 잘해요. 섬세한 일도 그렇지만 일반인도 더 잘해요. 사장님들은 좀 뭐dom이라고 안 됐습니다. 친구들 일을 그러는데 틈틈이 나서 옆에가 담배도 피고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남전력이 살았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절대적인 위에 있고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여성 종업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초기에 우리 여직원들이 얼굴이 까칠했었고 화장빨도 안 받고 옷은 그냥 그 검은색들 있는데 요즘 아침에 여자가 자다 보면 뭐 출근할 때 깔려대고 그 유치한 그 제자리 걷는 소리와 그 컬러풀한 여러 의상들이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뻐졌어요. 건강해졌어요. 거시대에서 속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래서 개성에서는 이런 얘기가 떠들고 있대요. 개성에 있는 그 처녀들은 일단 개성단의 취업 보면 이뻐지고 시집잘 간다. 이뻐질 뿐만 아니라 이뻐지니까 물론 시집도 잘 갈 수 있습니다만 그간에 버는 돈이 지금 이북에서 평양 다음으로 아마 어느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개성이 제일 잘 삽니다. 우리가 가는 60여 불에다가 전화보면 100여 불이지만 거기에는 의사보다도 많다는 월급이고 그 위에 부수입이 쪼꼬파이가 한 달에 각 회사마다 피하는 사장님은 쪼꼬파이가 한 달에 하루에 몇 개씩 줍니까? 원래 뭐 다 같이 하루에 한 개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규정이었었는데 회사마다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를 보입니다. 쪼꼬파이 그야말로 이제 파이 싸움이에요. 파이를 이제 하나 누가 더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회사, 좋지 않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걔네들도 평가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주는 그런 기준이 10개 정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10개를 준다 이렇게 입주업체들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개는 아니고 2-3개 정도 준다. 이런 입장을 10개까지도 준다는 얘기죠. 제일 최고 많이 있는 회사가 10개 그래서 아까 있는 거죠. 부총장님 예. 제가 7, 8개 된 얘기가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신부자는 남아. 그러니까 25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도 배고픔 태어납니다. 일요일 날에. 그러니까 27일 곱하기 6으로 하면 몇 개냐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몇 개야? 월. 150개. 초코파이 150개는요. 북한에서 대단한 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장마당에 나오는 거 봤죠? 뭐 공안이 나오면 그냥 도망가다 나오고 목판으로 파는 거. 거기에 최고의 상품인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집집마다 텔레비도 놓고 냉장. 그래서 개성의 종업원들은 성환들이 아주 좋습니다. 고정 월급에다가 그 구설이 그 못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외에도 우리가 명절이면 또 백건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고기도 몇 건에 달걀 몇 개에 있어 뭐 어떤 때는 라면도. 그래서 이 변화 그러고 한 동네에 사람이 나가면 거기는 모여서 2시간만 부르기 타임에 체도 같은 거 또한 오락으로 뭐 아크리에도 되는데 가문들이 뛰어나요. 잘해요.